안녕하세요. 저는 자그마한 과일 가게를 하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겪죠. 사회에 나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세상이 참 넓은 것처럼 보여도 어떤 때는 생각보다 참 좁고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일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연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친절하려 노력하는데요. 얼마 전 이런 제 생각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준 놀라운 일을 겪게 되어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나쁜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했었습니다. 덕분에 대학 입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중퇴를 하고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었죠. 당시 그 친구가 저를 어찌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매일 같이 맞고 돈을 뺏기는 건 예사였죠. 덕분에 학교를 자퇴하고도 저는 한 2년 정도 밖에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나갔다가 우연히 그 친구를 마주칠까 너무 무섭고 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를 걱정한 부모님께서 부모님 가게 일을 도와달라는 핑계로 저를 밖으로 끌어내셨고 저는 부모님의 보호와 지지 아래 그렇게 사회에 적응했습니다. 지금 제 가게도 그렇게 일해서 모은 돈을 저축해서 마련한 거고요. 아무튼 제가 그런 일을 겪어서 그런가 저는 평소에도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주기적으로 고아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힘든 어르신들을 찾아가 봉사를 하기도 했죠. 근데 제가 가게를 차린 그 근처에 매일 폐지를 주워가는 할머니가 계시더군요. 힘들지도 않으신지 매일 새벽같이 나와 온 동네 길목을 돌며 박스를 줍고 계신데 할머니가 끌고 다니시는 수레가 너무 무거워 보여서 늘 마음에 쓰였죠. 그래서 저는 제 가게에서 나오는 박스를 모으고 정리해서 매일 할머니께 드렸어요. 박스를 드린다는 핑계로 따뜻한 커피나 차도 한 잔 드리고 과일도 좀 챙겨드렸고요. 할머니는 늘 한사코 사양하셨지만 제가 멍이 들거나 찌그러진 것이라 못 파는 과일이라는 핑계를 대면 그제야 못 이긴 척 몇 개를 받아가곤 하셨습니다. 아유, 이건 멀쩡해 보이는데 또 왜 그래? 가격만 조금 깎아서 팔면 되겠구먼. 여기 근처 죄다 회사며 병원이라서 거래처나 병문안용 과일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상처 조금 난 과일이라고 싸게 내놔도 다들 안 사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멀쩡한데. 그냥 썩혀서 버리면 저도 너무 아깝고요. 아이고, 그럼 내가 몇 개 사갈게. 매일 이렇게 공짜로 받아서 어떻게 해? 사람이 염치가 있지. 이게 어떻게 공짜예요? 할머니께서 매일 저희 집 박스 공짜로 치워주시잖아요. 저것도 버리려면 얼마나 귀찮은데 할머니 덕분에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이고, 어쩜 이리 말도 이쁘게 할꼬. 그렇게 매일 할머니와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친해졌어요. 가끔은 진짜 저희 할머니 같다고도 느꼈고 할머니께서도 저를 과일 손주라며 오며 가며 말도 걸어주시고 가끔은 주머니 속에서 녹은 사탕을 꺼내서 제 입에 넣어주시기도 하셨죠. 근데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인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피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도 이 넓은 대한민국에서 악연과 딱 마주치는 일도 정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요. 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어요. 정말이지 재수옴 붙은 그런 날 중 하나요. 아니 진짜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할매 어디 가요? 이거 안 보여요. 귓구녕 막혔냐고. 거기 당신 말이야. 어? 나 말이야? 그럼 이대로 변해. 할망구가 당신 말고 또 있어. 또 있냐고. 하. 됐고 할매. 이리 와. 이리 와서 이거 어떡할 건지나 말해. 아니, 총각, 아무리 그래도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럼 남의 비싼 외제차 긁고 도망이나 가지 말던가. 왜? 나이 먹었다고 존대는 받고 싶고 입힌 손에는 물어주기 싫어. 존대를 듣고 싶으면 자격이나 갖추라고. 네, 내가 그쪽 차를 긁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미안해요. 몰랐어. 어디, 이거 고치는데 얼마나 들어요? 내가 번호 줄 테니까 우선 먼저 수리하고 연락하면 돈 줄게요. 미안해요, 총각. 내가 당신 뭘 믿고 수리를 먼저 해? 아니, 애초 이 차가 얼만지는 알아? 이거, 당신 같은 할망구가 그런 더러운 쓰레기 주워서 버는 돈으로는 100년이 지나도 못 사는 그런 차야. 알아. 이게 무슨 문방구에서 파는 장난감 차인 줄 아나 본데. 수리비 얼마나 나올 줄 알고 나중에 돈을 준다 만다야. 당장 물어내, 당장. 총각, 내가 잘 몰라서 그래. 미안해요. 가게를 열 준비를 하며 한창 바쁘게 일하던 중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보니까 할머니께서 웬 젊은 남자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계속 사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가만히 들어보니 할머니의 수레가 남자의 차를 긁은 듯 했고요. 남자의 차는 척 보기에도 몹시 비싸 보였고 이거 큰일이 났구나 하고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얼른 나가서 몰래 남자의 차를 살피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흠이 나지 않은 듯 했죠. 아니, 사실 자세히 보면 긁힌 자국이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겉만 살짝, 아주 살짝 긁힌 정도였는데 남자가 지나치게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듣자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연세 지긋한 어르신께 막말해 반말해.
정말이지 가관도 아니더군요. 저는 우선 당황한 나머지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할머니 앞을 막고 남자와 마주섰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너, 최경수? 맞아? 뭐야? 넌 누군데 갑자기 끼어들어? 당신 나 알아. 이 할망구 손자야. 너 나 기억 안 나? 나 김정훈인데.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뭐야? 그 찌질이 최경수. 네가 최경수라고. 넌 진짜 하나도 안 변했구나. 네, 남자는 저를 고등학교 때 죽어라 괴롭히던 바로 그 나쁜 친구였습니다. 매일 같이 저를 때리고 돈을 뺏어갈 땐 언제고 세월이 조금 지났다고 저를 기억도 못하는 걸 보고 있자니 참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이야, 너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튀더니 사는 게 영 변변치는 않나 보다. 이 시간에 그런 옷으로 길에 있는 거 보면 알만하다 알만해. 여기 뒤에 과일 가게가 내가 하는 가게야. 그러고 학교 뛰쳐나가더니 한다는 게 고작 이런 구멍가게냐. 남자가 가오 떨어지게 하긴 알만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이랑 겉돌고 공부도 못했으니 뭐 대학이라고 갔겠냐. 너야말로 애들 때리고 돈 뺏고 다니면서 온갖 폐악질이란 폐악질은 다 부리더니 나이를 그렇게 처먹고도 나이 드신 어르신께 함부로 막말하고 인성질을 하고 다니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하는지 네가 대학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너 하는 꼬라지 보아하니 사회생활 참 힘들겠다. 얘 웃기네. 야, 내가 만만하냐? 나 무섭다고 학교까지 자퇴해놓고는 한동안 얼굴 안 봤다고 이제 많이 컸냐? 왜? 그때처럼 나 때리고 돈도 빼앗게. 해봐 한번.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이제 10대 아니거든, 경수야. 그때는 내가 어려서 너 무서워하고 도망 다녔는지 몰라도 이제 너 같은 거 안 무서워. 사람을 무슨 범죄자 취급하네. 내가 너 같은 애 때려서 뭐 했으냐? 너야. 이런 거지 같은 구멍가게나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지 몰라도 나는 외제차 몰면서 남들 다 부러워하는 번듯한 직장. 직업 가지고 사는데 잃을 게 많은 내가 널 왜 때리겠어? 응? 그래? 그럼 이제 우리 가게 앞에서 차 좀 빼. 할머니 그만 괴롭히고 보니까 차 그거 긁힌 티도 안 나고 자세히 안 보면 보이지도 않던데. 저 정도 고칠 돈도 없으면 외제차를 타질 말든가 왜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해놓고는 고작 저거 긁혔다고 어르신을 괴롭히냐? 네 가오는 이런 걸로는 안 상하냐? 이래서 거지 같은 것들 상대하기 싫다니까. 저 차가 얼만 줄 알고 니까짓 게 수리비를 운운하냐 정훈아. 시끄럽고 저 노망난 거지. 할망구 니네 할매야. 아니면 꺼져.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녀석은 여전히 덩치가 크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좀 무섭기도 했죠. 근데 제 뒤에서 제 옷자락을 쥐고 덜덜 떠는 할머니를 슬쩍 보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최경수는 어릴 때부터 남을 위협하고 때리는 일을 예사로 하는 인간이었고 할머니처럼 약한 힘없는 사람 앞에서 더 가혹한 부류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 녀석 때문에 제 고등학교 시절을 망치고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몇 년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낸 걸 생각하니 더는 도망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녀석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온 길거리에 울리도록 쩌렁쩌렁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우리 할머니야. 그러니까 할 이야기 있으면 그냥 나한테 말해. 수리비가 필요한 거면 수리비 견적 나오면 나한테 영수증 보내서 청구하라고. 이렇게 위협적으로 사람 겁박하지 말고. 뭐? 내가 뭐 어쨌다고 이래? 목소리 줄여.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쪽팔리게. A씨, 회사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러게 왜 할머니가 수리비 주신다는데 왜 노망난 할망구라느니 거지라느니 하면서 막말하고 사람을 겁박해. 전화번호 받고 확인하고 그러고 수리비 견적 나오면 청구만 하면 되는데 네가 깡패야? 아니면 건달이야? 아니 잠시만 지금 보니까 너 변호사 배지까지 달고 있네? 변호사가 이래도 돼. 너 이렇게 사람한테 막말하고 겁박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법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하라고. 진짜 재수없게. 야, 내가 진짜 이번만 참는다. 전화번호 내놔. 수리비 나오면 청구하게 빨리 줘. 나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몰리는 걸 느꼈는지 녀석은 제 번호를 받고는 후다닥 사라졌습니다. 도로 건너편에 로펌이 하나 있는데 그 빌딩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 회사 앞이라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죠. 저는 녀석이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할머니를 이끌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셨을 할머니를 위해서 따뜻한 차와 과일을 조금 깎아서 내어드리고는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건 제가 해결할게요. 제가 차 확인하고 아까 몰래 사진도 찍었는데 저런 거 수리비 진짜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라 아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성격도 안 좋고 애들 괴롭히고 다니던 나쁜 놈이라서 그렇게 할머니께도 막대먹게 군 거예요. 차가 진짜 크게 손상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
보아하니 외제차인 것 같던데 저런 차는 고치는 것도 비싸다며 그러지 말고 연락 오면 나한테 꼭 말해. 응? 내가 물어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에이,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됐어요. 할머니 손주가 할머니 돈 좀 물어줄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내가 맨날 이러고 차도 얻어먹고 과일도 얻어먹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신세를 지면 어떻게 해? 응? 자꾸 그러시면 저 진짜 서운해요. 아무튼 이 일은 제가 해결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말씀 안 드릴 거니까 기다리지도 마시고요.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아까는 어찌나 무섭던지 몸이 덜덜 떨렸는데 내가 정말 큰 은혜를 입었어. 그날은 가게 문을 조금 늦게 열기로 하고 할머니와 차도 마시고 밥도 함께 먹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께선 조금씩 안정이 되신 듯 했고 덕분에 가게를 나가실 때도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수레를 끌고 가셨죠. 저도 어찌되었건 할머니께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과거 최경수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괴로워했던 일들에서 조금은 벗어나 당당하게 말을 받아쳤다는 것에 꽤 만족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일은 일단락되고 나름 잘 해결되었다 생각했는데 정말이지 전혀 뜻밖의 사람에게서 그야말로 충격적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야, 김정훈, 너 나와. 너야, 네가 사주했어. 나오라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남의 가게에서. 네, 제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준 그 뜻밖의 인물은 바로 최경수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데 그 녀석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오더니 나오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아직 손님이 있을 시간이 아니라 가게 안쪽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저는 그야말로 화들짝 놀라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최경수는 그런 저를 잡아먹기라도 할 것처럼 곧장 달려들었고요. 야, 그 노망난 할망구가 내 차 긁은 게 내 잘못이냐?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대답하라고. 뭐야, 차근차근 이야기해. 대체 뭐 때문에 찾아와서 이 난리인 거야? 그 노망난 미친 할망구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느냐고. 녀석이 들려준 이야기는 그야말로 놀라웠어요. 우선 녀석은 제법 큰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로 본인 말에 의하면 꽤 잘 나갔다고 합니다. 승소율도 꽤 높고 그래서 승진도 코앞에 두고 있어서 정말이지 남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일이 있었던 어제 퇴근하려던 녀석을 갑자기 로펌 대표가 불러서 올리더니 정말이지 뜻밖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 기업이 뭔지 아나? 네, 기업이요. 그래, 기업.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야. 이익을 내지 못하는 집단은 결국 도태하고 살아남지 못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골라서 우리 회사에 들이지. 근데 사람들은 항상 착각을 하더라고. 본인이 무슨 짓을 해도 이익만 되면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더란 말이지. 근데 그거 아나? 아무리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려고 용을 써도 결국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사회와 공존을 해야 해. 기업이 이미지를 신경 쓰는 이유가 그거야. 로펌들이 공익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변호를 맡는 것도 사회와 공존하기 위해서지. 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나는 특히 우리 로펌의 변호사들에게 행동거지를 잘하고 다녀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를 해. 쓸데없는 분쟁에 휘말리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라고. 네, 저도 그래서 항상 조심을. 그래? 근데 이상하지 내가 방금 전화를 한 통 받았거든. 항상 조심한다는 자네가 길거리에 불법 주차를 해놓고는 실수로 자네 차를 긁은 노인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하며 핍박했다고. 네. 아닙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건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 할망구, 아니 할머니가 먼저 누군지 몰라도 절 음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해십니다, 대표님. 그래? 근데 자네는 그 할머니가 누구신지는 알고 있나? 아니요. 옷도 추레하고 말도 어눌한 게 좀 이상한 할머니 같았습니다. 자식도 없는지 길에서 더러운 쓰레기를 주워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 같던데. 아무튼 그 일은 제가 잘 해결을. 그 할머니가 바로 우리 어머니라네. 네. 홀몸으로 나 키우시면서 국밥집 하나로 성공해서 아들 법대도 보내고 이 빌딩도 장만하신 우리 어머니시지. 내가 자네처럼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제발 폐지 줍지 마시고 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노는 게 더 심심하다고 나가서 그렇게 소일거리를 하고 다니시거든. 자식이 없어서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안 됐지만 자네는 우리 로펌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유는 자네도 알겠지? 아무리 유능해도 난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며 그렇게 막말을 하고 나 잡아보는 그런 사람은 싫다네. 무엇보다 변호사로서 윤리적 기준과 품위를 유지하라고 윤리규범으로도 명시했잖나?
심지어 자네가 어제 길바닥에서 어머니께 노망난 할망구라느니 거지라느니 하는 그 모습 벌써 인터넷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난리더군. 변호사 배지까지 달고 감히 회사 앞에서 그런 짓을 해? 난 이 일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걸세. 회의를 열어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할 거고 자네와의 고용 관계를 재검토할 거란 말일세.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저 역시 그냥 좀 어려운 할머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그랬죠. 물론 그렇다고 경수에게 동정심이 들거나 뭐 그런 생각이 든 건 아니었고 솔직히 고소하다 생각했지만요. 이래서 사람들이 늘 말조심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기도 했고요. 저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꾹 누르고는 경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난 그분이 그런 대단한 분인 줄도 몰랐는데. 그리고 내가 너인 줄 아냐? 그냥 할머니께서 내가 괘씸하니까 아드님께 하소연 좀 하셨나 보지 그러게 잘하지 그랬냐? 천지분간 못하고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께 그렇게 막말을 하더니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가 스스로 불러일으킨 재앙 아냐? 아무튼 난 모르니까 너 알아서 해. 남의 가게 장사 방해하지 말고. 그게 말이 돼? 어제 네가 그 할머니 손주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그거야 내가 친할머니처럼 대하는 분이니까 할머니께서도 날 꽤나 귀여워하시고. 웃기지 마. 너 그 할머니 어딨는지 빨리 말해. 내가 이 거지 같은 더러운 가게 싹 불지르기 전에. 어디 불지르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나. 경수 녀석이 제 멱살을 잡고 드자비질을 하려고 난리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께서 평소와 다르게 화사한 차림으로 서 계셨죠. 평소엔 늘 편한 그리고 조금은 허름한 차림이셨는데 정말이지 딴 사람 같더군요. 입고 계신 옷도 신고 계신 구두도 전부 아주 비싸 보이는 고급품이었습니다. 솔직히 그제야 경수가 말한 게 정말 진짜였구나 하고 실감이 나더군요. 그와 동시에 마치 아주 시원한 사이다를 한 컵 쭉 마신 것처럼 가슴에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고요. 반성은 좀 했나 하고 둘러봤더니 쯧쯧. 법 공부까지 힘들게 해놓으면 뭐해. 저렇게 말과 행동이 천박한데. 할머니. 제가 어제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렇게 로펌에서 잘리면 안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 이쪽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크신 분이신지. 제가 어제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없어 보이고 본인보다 못해 보인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겁박하면 돼. 쯧쯧. 그리고 듣자 하니 우리 과일 가게 총각까지 괴롭혔다며. 이래서 법 공부를 아무나 하면 안 돼. 응? 인성이 되먹지를 못했는데. 먼저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 사정도 듣고 그러고 변호도 해주고 하는 거지. 너 같은 것들이 변호사가 되면 힘든 사람들 고열 빨아먹는 벌레가 되는 거요. 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네? 저 수리비 다 필요 없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면 꿇을 것이고 엎드려 빌라면 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같은 것들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땡. 내 아들 녀석이 로펌 대표 아니었으면 사과도 안 했을 녀석이 말만 뻔지르르. 너 다시는 이 근처에 나타나지 말어.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아주 경을 치게 해줄 테니까. 썩 나가지 못해? 그러지 마시고 제발. 이거 안 나? 어젠 내가 그리 빌 때는 들은 척도 않더니. 이놈이? 몽둥이 가져와. 이런 놈은 아주 정신 바싹 들게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아야 돼. 정훈아, 우리 친구잖아. 네가 말해주면 안 될까? 응? 나 진짜 힘들어서 그래. 네가 할머니께 말씀 좀 드려줘라, 친구야. 응? 친구? 누가? 너랑 내가? 언제부터? 왜 그러냐?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내가 너 괴롭혀서 그래. 그땐 내가 어릴 때라 철이 없어서. 그랬어. 내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빌게. 네가 말씀만 잘 들여주면 내가 진짜. 할머니 제가 빗자루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제 끈질겨서 그냥은 절대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려 가져와. 튼실한 놈으로다가 2-3개 가져와. 아니. 나 나중에 다시 올게. 할머니 고정하시고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소금 가져와. 소금. 재수 없어서 소금 뿌려야겠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가게 문 밖으로 소금을 뿌리며 불이 나게 도망가는 최경수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위협적으로 굴던 녀석이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는 걸 보니 그보다 더 가슴이 시원할 수가 없었죠. 이후 경수는 그날 있었던 일이 인터넷에 올라가며 논란이 더 커지는 바람에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로펌에서 결국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다른 로펌에 들어가려 용을 쓰고 있다고는 하는데
취업 전 진행하는 레퍼런스 체크에서 이전에 있었던 논란이 걸리는 바람에 결국 제 과일 가게보다 작은 원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이미 막말 변호사로 유명해서 의뢰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후 저는 할머니의 추천으로 근처 상가와 아드님의 로펌에 선물용 과일을 전문으로 납품하게 되면서 가게를 좀 더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차림으로 폐지를 줍고 다니면 험한 말도 많이 듣고 안 좋은 일도 겪는데 제가 할머니를 친절하게 챙겨준 첫 번째 사람이라고요. 역시 사람의 인연이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깜짝 상자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제 일을 거울 삼아 작은 인연 하나도 소중히 대하시면 어떨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